중세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군사 전술과 무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였다. 이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전쟁의 양상과 전술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전열보병이라는 독특한 군사 전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열보병은 병사들이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투 방식으로 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열보병은 중세와 근세의 전쟁에서 전술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단순히 병사들의 집합이 아니라 대형을 유지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계적인 전투 집단으로 당시의 군사 기술과 전략을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특히 창병과 방패병, 석궁병과 장궁병으로 구성된 전열보병은 기병의 돌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보병 간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전열보병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보여준 조직력과 협동심, 그리고 전술적 성공은 현대 군사 전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협력의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전열보병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팔랑크스 전술에서 찾을 수 있다. 창과 방패를 든 병사들이 촘촘한 대형을 유지하며 적군에 맞서는 이 전술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 중세 시대에 접어들며 이러한 대형 전술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며 전열보병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중세 초기에는 봉건제 사회의 특징에 따라 기병 중심의 전쟁이 주를 이뤘다. 특히 기사들이 전쟁의 중심 전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병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14세기에 접어들며 대규모 전쟁이 빈번해지고 전쟁의 규모와 전투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보병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전열보병의 부상은 특히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백년 전쟁 1337-1453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이 전쟁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창병, 석궁병, 장궁병을 활용한 전열보병 전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다. 크레시 전투 1346과 아젠쿠르 전투 1415는 이러한 전열보병 전술의 성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전투들에서 영국군은 전열을 유지하며 프랑스 기병의 돌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장궁병의 원거리 공격으로 적군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전열보병의 전술적 특징과 구성 요소. 전열보병은 단순히 병사들의 집합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술과 대형을 기반으로 한 집단이었다. 이들의 핵심은 대열을 유지하며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동시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전열보병의 중심은 창병과 방패병이었다. 창병은 길고 뾰족한 창을 앞세워 적군의 기병 돌격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 병사들이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창을 바깥으로 내밀면 적군의 기병은 쉽게 돌파할 수 없었고 이는 방어를 강화하는 주요 전술로 자리 잡았다. 방패병은 적군의 화살과 돌을 막아내며 전열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선의 핵심 역할을 했다. 전열보병에는 석궁병과 장궁병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전투의 초반에 적군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석궁병은 높은 관통력을 가진 화살로 적의 방어선을 무력화했으며 장궁병은 긴 사거리를 이용해 적군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특히 영국군의 장궁병은 백년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며 전열보병의 전술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전열보병은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병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대형이 무너지면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대열을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협력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으며 병사들에게 강한 조직력과 규율을 요구했다. 전열보병은 중세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기병 중심의 전술을 무력화하며 보병 중심의 전투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는 중세 후기와 근세 초기의 전쟁에서 전열보병이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전열보병은 적의 기병 돌격을 방어하며 기병 중심의 전술을 약화시켰다. 플랑드르의 밀집 창병 부대와 스위스의 파이크 대형은 중세 기병 전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적의 기병이 돌파할 수 없는 방어진을 형성하며 기병 중심의 전술을 대체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열보병은 이후 화약 무기의 발전과 함께 근세 군사혁명의 초석이 되었다. 보병 중심의 전술은 화승총과 대포의 도입과 결합되면서 현대적인 군사체계로 발전했다. 이는 전열보병이 단순히 중세의 전술이 아니라 군사혁신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열보병은 단순한 군사적 유산이 아니라 조직과 협력,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이들은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집단의 힘을 극대화했다.
이는 전투에서 조직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 군사 전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력의 모델로도 작용한다. 특히 전열보병은 개개인의 능력보다 집단의 협력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오늘날의 조직적 행동과 리더십,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제공한다. 전열보병은 중세 전쟁을 대표하는 전술적 아이콘이자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존재다. 이들은 전장의 중심에서 기병과 보병의 균형을 맞추며 전투의 양상을 바꾸었고 전쟁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들의 의미는 단순히 전술적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전열보병은 조직적인 협력과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현대 사회와 군사학에도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한다. 전열보병의 가장 큰 교훈은 조직력과 협력의 중요성이다. 이들은 혼란스럽고 치열한 전장에서 대열을 유지하며 집단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적을 상대했다. 개인의 역량이 아닌 집단적인 조화와 협력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팀워크와 조직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상황은 무수히 많다. 전열보병이 보여준 대열의 유지와 규율은 회사 조직, 군사작전, 심지어 사회적 협력의 기반이 되는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전열보병은 혁신과 적응의 중요성도 시사한다. 중세 전쟁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전략의 시기였고 전열보병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적응하여 전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창병 대형의 활용, 원거리 병사와의 협력, 방어와 공격의 균형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전술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대사회와 조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열보병의 역사는 또한 책임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대열을 유지하는 병사들 사이에는 강한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했다. 만약 일부 병사들이 대형을 이탈하거나 규율을 따르지 않았다면 전열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이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전열보병은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의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교훈을 제공한다. 아무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술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비극적 행위다. 전열보병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혁신과 협력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역할 또한 전쟁이라는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든다. 현대 세계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전열보병의 역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협력과 혁신, 책임감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과거의 전술적 성공은 단순히 전쟁사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열보병은 중세 전쟁의 상징이지만 이들의 유산은 전쟁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평화의 수호자로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전열보병의 교훈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